홈리스 권리 보장을 위한 6.3 지방선거 7대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홈리스 가구가 가장 밀집한 도시입니다. 거리와 시설, 그리고 쪽방과 고시원 곳곳에 거주하는 수많은 홈리스들이 주거권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대책은 참담합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없고 임시대책인 냉난방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개발 사업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홈리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자동 쪽방에 사는 최가빈입니다.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고아처럼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온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동자동에 와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은 저도 제 앞가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웃을 배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거,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 내 방 하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하나 살자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동자동에서 함께 있어준 많은 저 고인들을 위해서 159명이 2021년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좀 뭘 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정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은 맨날 우리만 보면은 뭐 물어보면은 알았다고 하는데 알았다는 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동자동 주민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쯤은 뭐가 지정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다. 지정도 안 되고 또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 삼성동에서 지하철을 하는데 철근을 2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들어가고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서울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껍데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서울시장은 자기가 서울시에 자기가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는 책임을 안 지고 맨 다른 사람한테만 다 책임이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입니까? 지금이라도 물러나길 바랍니다. 네, 2020년 동자동은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내몰림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쪽방 방치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짓는 등 정책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한 번 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동자동 공공개발 지금 당장 시작하라! 시작하라! 투쟁!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김성겸입니다. 투쟁! 저는 오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 건설 현장에서 타일 보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머스티 건설염이 생기면서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노숙 형태를 겪으며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중에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일제 일자리는 하루 5시간 일하고 한 달 중 15일 일하는 노동 강도가 약한 일자리였습니다. 반일제 일자리는 저희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일자리이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영등포 여러 시설에 6년 동안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하며 꾸준히 일을 하다가 서울역 부근으로 거쳐 옮겨 작년에도 9개월 동안 노숙인 반일제 일자리를 일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을 채우자 참여기간제로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신청할 수 없는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자리 상담을 하던 선생님은 저에게 이 일만 계속하면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지만 인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일자리라도 찾아봤지만 제 건강 상태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컴퓨터를 요구하는 일자리 역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제 일자리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53입니다. 함께 시간제 일자리 동료를 역시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일자리도 이동하라고 말합니다. 현장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5월 초에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래 결국 수급 신청을 선택해야 할 현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정책의 결과입니다. 아프고 나이 든 홈리스들을 불안정한 민간 일자리로 내모는 것은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노숙인 일자리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일자리처럼 최소 참여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십시오. 공백기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시간 때우기 시 노동을 중단하십시오. 건강회복, 권익 옹호, 동료 상담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을 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전환하십시오. 셋째, 민간 이행 강요 중단하고 양질의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고용자와 질환자의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십시오. 홈리스도 인간답게 아프지 않게 단절 없이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공공일자리는 민간시장 진입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일자리로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즉각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하고 홈리스 노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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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차별 및 특성별 지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출신,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필요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법적 제도라 합니다. 특성별 지원에서 여홈리스는 남홈리스보다 지내기가 훨씬 더 취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이미 병들어 밖에 내몰려져서 정신장애, 피해 망상, 독극물, 해독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등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본인도 힘들지만 그 주위 사람도 상당히 힘듭니다. 치료를 연계해 질환이 나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 기피증도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잘 쌓아나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집다운 집에 살게 하여 치료, 통합 돌봄 등으로 잘 보살피면 좋겠습니다. 임시 지원 장벽도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거기도 좀 장벽을 낮추고 모든 이가 홈리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몸도 약해지고 병들었는데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집이 없어서 끌고 다니며 잘 곳을 찾아다니는 여자 홈리스, 남자 홈리스들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약물 치료든지 연극 치료라든지 해서 그들을 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하철역이나 공항 주변에 또 여자 홈리스들한테 들었는데 거기는 남자분 아프리카인 분도 있고 일본인, 중국인 거기는 먹을 것이 잘 닿지 않는데 그곳에 지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명단과 실태를 잘 파악하여 이주민도 복지 혜택이 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지가 주어지고 이웃 사회, 국가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주민의 조선족 남홈리스 땡땡님도 엄청 무거운 짐을 갖고 무료 급식을 찾아오는데 아마 한국에 산 지가 좋게 10년은 넘었습니다. 출신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민 등 홈리스의 특성에 맞게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서 지원 체계에서 늘 배제되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민 등 여러 홈리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지금 필요하며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은 철폐하고 특성 지원 체계 마련하라! 옛날에 그 불황인 복지시설, 불황인 수용시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시민들 단속해서 수백 명씩 장기간 집단 수용했던 시설입니다. 단순한 보호공간이 아니라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이 도시에서 격리하고 배제시켰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들 많이 발생했었고 그 피해 사례가 최근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노숙인 복지법 제정되면서 예전에 불황인 복지시설, 불황인 수용시설이라고 불렀던 이 시설에 새로운 이름들이 생겼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운영 주체도 당연히 바뀌었고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갱생, 단속, 수용 이런 단어들이 복지, 보호, 자립 이런 새로운 단어들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장기간 집단 수용하는 구조는 2026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41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합니까?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자기결정권 지켜지기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정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운영 중인 대형 노숙인 요양시설 3곳 중에 2곳에서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600명이 넘는, 무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2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시설 거주기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비율이 85%입니다. 노숙인 요양시설 10명 중에 9명은 5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0년 이상 입소자 비율 74%, 20년 이상 50%, 30년 이상은 25.2%나 됩니다. 2명 중 1명은 노숙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설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 중 1명은 대통령이 7번이 바뀔 동안 계속 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전국 단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장기 입소자 비율 서울이 전국보다 높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홈리스 복지 제일 잘한다는 말 여기저기서들 많이 하는데요. 최소한 장기 입소자, 노숙인 생활시설 장기 입소자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시설에서 적체하게 만든 건 지금의 서울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자입니다. 이들에게 시설이 아닌 대안적인 공간이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1만 7천 건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주거 지원을 받은 건수가 있었느냐, 실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결국 현재 서울시의 그 복지 시스템은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자립지원하고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 계속 머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시설 수용 정책 전면적으로 저는 전환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장기간 집단 수용하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자립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노숙인 생활시설에 관하여 노숙인 생활시설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장기 수용 시스템 이제 정말 해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기 내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법적 취지에 맞게 300인 이상 노숙인 생활시설 신규 입소 제한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 이제 연계해야 합니다. 자, 노숙인 시설 내 입소 중인 장애 홈리스 대책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련돼야 합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빠르게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 시행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관련해서 지난해 국감 때 정부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시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 들어서면 빠르게 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0인 이상 노숙인 생활시설 신규 입소 중단하라! 네,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대책을 마련하라! 동자동에 와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웃을 배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 힘든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내 방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쪽방촌을 찾아옵니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쪽방은 그대로입니다.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한다지만 방은 여전히 좁고 덥고 춥습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든 홈리스들을 불안정한 민간 일자리로 내모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의료의 성별 지원에 있어 여성 홈리스가 남성 홈리스보다 더 취약합니다. 병들어 밖으로 내몰린 여성 홈리스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냉소적 무관심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운영 중인 대형 노숙인 요양시설 3곳 중 2곳은 입소 인원이 200명이 넘고 한 곳은 무려 600명이 넘습니다. 법적 기준을 2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시설에서 적체하게 만든 건 행정입니다.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6.3 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안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홈리스 권리 보장을 위한 7대 요구에 응답하라. 6.3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홈리스에 대한 변변한 공약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거리 노숙 현장, 쪽방, 무료급식소 등 홈리스 생활 현장을 찾았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홈리스 정책은 서울시장의 선전 도구가 아니라 홈리스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삶, 홈리스 상태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을 목표로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는 정치의 배경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홈리스 권리 보장을 위한 6.3 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임시 주거 지원은 거리 홈리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가장 가깝고도 선호가 큰 제도다. 그러나 일부 고시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거처는 위생, 편의시설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하다.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처는 더더욱 드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거 지원은 월세 지급 방식을 넘어 일정 수준의 임시주거용 거처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
쪽방 주민들의 삶은 냉난방 지원, 식권, 목욕권 같은 서비스 차원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쪽방 주거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국토부와 협력하여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것을 공약하라. 서울 지역 모든 쪽방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개선하고 지원에 사각에 놓인 쪽방들을 지원체계 내로 포함할 것을 선언하라. 하나, 홈리스에게 존엄한 식사를 제공하라. 노숙인 복지법은 식품위생법상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노숙인 급식시설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노숙인 급식시설 대부분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홈리스가 존재하는 권역별 공공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급식소 접근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 비밀집 지역 홈리스를 위해 공공식권제 등 지원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시립시설임에도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는 따스한 체온터를 노숙인 급식시설로 전환하여 위생, 안전관리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거리 홈리스의 상당수가 아파도 진료받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홈리스의 건강권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정 병 의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 서울시 진료비 지원의 높은 문턱은 의료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진료시설의 지속적인 확대, 무료 진료소 의료진의 안정적인 배치, 노숙인 진료비 지원 자격 기준 폐지를 통해 접근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격리돼 장기 입원되어 있는 정신, 중독성 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낮 활동 지원, 지원주택, 통합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시의 홈리스 고용지원 정책은 민간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들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 평균 연령이 60세에 임박한다. 따라서 서울시 홈리스 고용지원 정책은 공공 일자리를 강화하여 안정적 참여기간을 보장하고 민간 노동시장 위축에 대응할 안전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운동 말소자를 배제하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우선하는 편파적인 운영 방침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나, 홈리스 시설 생활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권을 보장하라. 서울 지역 노숙인 생활시설, 특히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당수는 중증장애인이며 85%가 5년 이상, 절반가량의 입소자가 2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격리다.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정책은 시설 입소는 손쉬운 반면 탈시설 독립주거 전환은 찾아보기 힘든 출구 없는 시설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삶은 없다. 서울시는 대규모 생활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시설이 아닌 장애, 질환 특성을 반영한 주거 지원을 통해 시설이 아닌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 입소자를 시작으로 탈시설 지역사회 독립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와 연계 또한 실시해야 한다. 하나, 여성, 아동, 청소년 등 홈리스에 대한 특성별 지원 실시하라. 여성 홈리스는 가족관계 해체,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 남성과 다른 발생 경로를 보인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홈리스는 찜질방, PC방 등 비가시적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노숙인 등 지원체계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도 이들 특성에 기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이주민 홈리스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들의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형벌화 중단, 공공장소 이용의 권리 보장하라. 서울시는 노숙인 등 복지와 지원의 주체가 아닌 홈리스를 형벌화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다. 202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역 광장의 금연, 금주구역 지정은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와 성원권을 부정하는 폭력이다. 서울시는 낙인과 차별에 기초한 서울역 광장 이용조례를 폐기하고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와 같은 요구를 경청하고 하루속히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우리는 위 요구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며 선거 이후로도 서울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홈리스는 병풍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홈리스 권리 보장을 위한 7대 요구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년 5월 18일 홈리스 권리 보장을 위한 6.3 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홈리스 깡통 정책 말고 진정한 홈리스를 위한 정책 마련하라.